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잘생겨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청종입니다. 저는 김재영이고요. 네. 재활학과 전문의를 하고 있고 주로 요즘에는 줄기세포와 엑소점을 많이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렸을 때 꿈은 뭐 다 있었겠지만 전부 다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장군도 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할머니께서 계속 의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나는 커서 의사가 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뇌가 네. 정말 무섭다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할머님이 좀 이게 이 살이 많이 찌시고 네. 고혈압도 있으시고 건강이 조금. 네, 당뇨도 있으셔서 좀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요. 있으시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요? 아니, 저한테 네. 예, 드라마틱하게 뭐 집중적으로 계속 네, 반복적인 반복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어떤 그래서 본인의 꿈이 혹시 의사였는데 그 대리만족 할머니요? 있었을까? 저희 할머니는 옛날 일제시대 때랑 6.25를 겪으신 분이니까 네, 뭐 의사에 대한 꿈을 그래야 그때 여자분들이 그죠. 그런 거를 할수 없었을 거고.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 제일 좋아 보였나 보다. 친척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랬군요. 좀 이렇게 많이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할머니의 꿈을 이루셨고 본인의 꿈도 이루셨는데 의사로서의 또 뭐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뭐 환자들 잘 치료하자 이런 게 이제 임상 의사니까요. 의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가 있고 기초의학 하는 기초의학 의사가 있고요. 그 기초학은 연구 중심이고. 기초의학은 이제 미생물 생화학 네. 그리고 뭐 유전공학 이런 네. 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생물학과나 화학과 같은 그런 과를 나와서도 기초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기초의학을 하시면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이제 임상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병원에서 볼 수 있고 개인병원에서 볼 수 있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 저 같은 어떤 꿈이 경우는 계시고 임상의사로서는 뭐 환자들을 잘 치료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건강한 노년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노년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을 빨리 더 디벨롭을 하자,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나요? 우리 성경책 보면은 네. 뭐 900년 살고 1000년 살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나오죠. 네, 성경책에 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만든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목표로 삼는 수명 연장이 200살이거든요. 200살. 거북이도 200살. 거북이 같은 것들도 200살을 하고 가재도 200살을 그죠. 있고 그래서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0살이면 엄청난 얘기인데 200살이 엄청난 얘기죠. 그죠. 네. 뭐 200년 다 살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생각도 바뀌고 네.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고 했죠. 이제 사회 그렇게 전체적인 조급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회계모니가 많이 바뀌겠죠. 네. 지금 저도 이제 좀 많은 것이 바뀌고. 조급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도 저도 이제 좀 이미 조급해지지 않고 있어요? 조급해지지 좀 않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최소 100살 이상은 살지 않을까. 최소는 최소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다 기대되죠. 최소는
거기까지 건강하게. 근데 이제 네. 가장 큰 지금 현대 한국 사회 문제가 죽기 전에 3 내지 7, 8년을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그렇죠. 누워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제 죽음에 대한 거를 가볍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제 꿈은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때 되면 뭐 안락사가 거리지 않을까? 안락사는 이제 도덕적인 200년, 문제도 있고 200년 사는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는 네.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아요. 아니, 무거울 수 네. 있죠. 아니 이제 200년 살게 되면 200년 살게 되면 많은 제도가 바뀌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전자 치료나 뭐 줄기세포 치료나 엑소존 치료나 지금 굉장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앞서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 뭐 또 의사 선생님들의 선입견,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리고 선입견이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도 문제신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에비던스 베이스가 없다고 네. 그래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에비던스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에비던스 많이 있고 너무 넘치게 많이 있어요. 의학 논문이나 SCI 이제 인정된 국제 학술지를 말하는데 SCI 그 논문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 좀 오픈한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의사가 돼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의학은. 그래도 지금 많은 거를 발견. 많은 거의 거를 90% 제가 이제 하고 90%는 있는 거의 제가 하고 있는 분야만 알지 전체 의학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그 방대하고 여러 가지 네. 분야가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 환자 재활학과 사니까 희귀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유전병 같은 거. 뭐 엔젤만 신드롬이라든지 또 모야모야 디sease 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진단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네, 이제 밝히지 않은 힘들고 네. 정확한 원인이. 유전적인 질병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대기업 회장님도 그 샤콘마리투스라는 그 병을 앓고 계셔서 손발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말초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이제 힘이 빠지고 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네. 그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죠. 의학은 뭐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의 영역을 하나하나 탐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교만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뭐 저기 어느 대학교 교수네 뭐네 하면서 자만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 저도 의사지만 의사 선생님들 보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남의 것도 한번 들어보고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 네. 새로운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제 네. 40대, 50대가 넘어선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 하던 거가 편하거든요. 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본인 하던 게 편하고 본인 네. 하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네. 본인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기존 치료 방법. 그럼 이제 뭐 주기세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점점 논란일 수도 있고 뭐 새롭게 이제 자리 잡는 대체 의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의사분이 좀 갈리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줄기세포 치료학회 이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학회 이사도 여러 개 하고 있지만
같은 학회 내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 의사가 대부분인데 기초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의학이라는 분야가 또 그 분야만으로 공부를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임상의사 선생님들이 이 기초의학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세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시대에서 약간 한번 뒤처진 느낌이에요. 우리 벌써?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주기세포를 이제 일반인들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네, 이제 분위기인데. 지금 막 받아들이기 네, 시작하면 좀 주기세포를 하시던 학자분들은 네. 줄기세포는 이미 이제 별로 잘안 이제 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근데 주기세포에서 차세대로. 할 게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한데 네. 주기세포를 하시는 차세대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엑소즘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세포에서 이제 엑소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주기세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시차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현상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후배 의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걸 좀 지금 이제 거의 의사분으로는 중년이 좀 넘어서 지금 그렇죠? 뭐 저보다 그렇죠. 이제 메인 세대라고 이제 연세에 한참 지금 많으신- 활동을 하실 그렇죠. 이제 근데 학회에 가면은 네. 아직도 뭐 연배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네. 후배분들이 아직까지는 포션이 좀 작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십니까? 글쎄요 한 2004, 5년경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네, 근데 이제 일단은 20년 의사 경력이면 중견 아닌가요? 중견. 근데 이제 의사사에 가면은 그래도 아직 선배가 후배보다 많아요. 이제 희한하다. 선후배님들 다 통틀어서 이제 네. 제 의견을 그럼 말씀드리면 좀 말씀하시죠. 뭐 충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충원일 제 수도 생각을 네.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일단 귀를 열고 귀를 열고 한번 오픈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본인이 거기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거기 관심이 있으면은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주기세포 이런 체험 사례집 같은 걸 내고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혹시 주기세포랑 같이 스테로이드 섞는 거 아니냐. 의심. 예. 왜냐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의심하는 거네. 의사분이 이제 친한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그런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시네. 물어보는데 농담 반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워낙에 이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정말 맞춰드릴 수도 없고 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또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고 공부를 좀 해봐라. 근데 의사분이 본인이 직접 약간 체험해보면 될 텐데 그때 뭐 말씀하시기로는 체험해봤더니 소주 한 병 드시던 주량이 6, 7병 드시고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전혀 취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다음날 너무 정도 개운했다. 마시면은 거의 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네. 가볍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간접 효과가 그렇게 충분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본인이 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조차도 네. 안 하려는 분이 많다.
돈이 들고 의사분 입장에서 큰 돈 아니지. 그리고 사실은 또 싫어할 만하지. 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이제 의사분이 그걸 본인 본업인데. 한 번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논문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는 또 다른 데 있으니까요. 의사마다 관심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아무리 따로 있어도 이게 엄청난 대책학이면 최소한 기본 요건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고 무시하는 분은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이제 제도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기존에 이제 다른 거를 많이 하고 계시던 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기존 권위를 갖고 있는 영역 속에서는 예. 굳이 인정 안 한다. 그렇죠. 그 안에서도 네.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되고 어느 그러니까. 정도는 환자들이 만족하니까 줄기세포 엑소소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지만 만족의 강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이제 이런 거를 누구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뭐 아무튼 뭐 문제는 문제네요.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저한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을 덜 갖고 하면은 경쟁력이 저한테는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제 본인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으로 보면 그렇죠. 사회적이나 전체로 보면 그만큼 더디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개인은 굉장히 똑똑한데 집단이 어울려서 협동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한국이 똑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같이 코워크해서 열심히 해줄 그건 잘안 사람들이 한 5명, 단 2~3명만 있어도 굉장히 진도가 빨리 훨씬 나가요. 그렇죠. 네, 진도가 빨리 나가요. 서로 윈윈하고. 근데 한국이 네. 언제부턴가 그 잃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거요? 혁신성을 잃었어요. 혁신성. 뭐 여러 면에서. 지금 외국 나가 보면은 네. 한국의 위상이 지금 피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크 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한류 네. 쪽이나 네. 이쪽은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근데 한류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룬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정부나 국가가 미룬 적이 없어요. 국민도 미룬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한류를 제일 전 세계에서 한류를 제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외에서 인정받고 한국에 거꾸로 온 거예요. BTS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인정받고 한국에 오는 거고. BTS 멤버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뭐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국에서 오히려 인정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면이 없잖아요. 네. 태국에서 오히려 인정받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냥 저는 뭐 인정을 떠나서 그냥 제 할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사말 마치고요. 네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이제 무릎 관절 치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제 주위에도 이제 부류가 나눠지더라고요. 네. 여전히 인공 관절을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고 무릎만큼은 연고를 재생할 수 있다 줄기세포로. 그래서 무릎은 오히려 줄기세포가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환자분도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의사 선생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퇴행성 네, 관절염은 퇴행성 얘기를 나이 하시는 드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노령화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엄밀하게 딱 그레이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의학적으로 그레이드를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0단계는 정상, 2단계는 굉장히 경도, 2단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거, 3단계는 중도, 4단계는 아주 심한 거.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3단계까지는 줄기세포가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70에서 80%의 환자, 예를 들면 100명이 오면은 7, 80명의 환자분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온다. 70에서 80% 정도의 통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어우, 그래서 이제 거의 못 느끼겠네. 굉장히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80% 이상의 확률로 무릎 관절에 통증이 줄기세포 완화된다. 엑스트루를 하게 되면은 증세가 호전이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수술을 많이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4단계도 사실은 맞고 나서 효과가 있는 분들이 하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4단계 환자분들은. 그래서 4단계 환자분들도 수술하시기 전에 몇 년이라도 더 그냥 이 증세가 좀 덜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해보시고 더 침이 그래도 아프면은 그때 수술해라. 수술은 무릎 연골을 저기 관절 치환술을 받는 거는 작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이제 아니면 3단계까지 환자분들한테는 일단 이거 먼저 해보셔라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치료 효과가 꽤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 시술을 할 때 줄기세포의 장점이랄까요? 무릎 통증이 이제 오는 이유는 뭐 환자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연골이 닳아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하시죠. 근데 이제 연골이 닳면서 무릎 이제 무릎을 싸고 있는 연골막이 있습니다. 연골막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수용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릎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그 무릎 뼈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게 아니고 뼈 골극이 나오게 돼요. 가시처럼. 그래서 그 무릎 관절을 따고 있는 관절막을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연골이 다시 생기면은 그런 증세가 많이 사라지게 되죠. 줄기세포를 맞게 되면은 연골이 재생이 되고 나면은 그런 자극 증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덜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거기다 엑소점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줄기세포 엑소점을 특히 저희 병원은 이제 엑소점을 수술한다고 들었는데 네. 몇 대 몇 비율 정도로 하시나요? 뭐 CC로 말씀하시면 그거 관절은 일단 관절 강내가 일반적으로 7, 8cc 이상은 관절에다 주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줄기세포를 고농축을 해가지고 고농축 줄기세포를 네, 고농축을 해서 한 3cc에서 5cc 사이에다가 5천만 개에서 1억 개 세포를 해야 돼요. 줄기세포를 개수를 이렇게가 더 좋아요. 5천만 개보다는. 그렇게 늦게 되면은 이게 재생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팅팅 붓게 됩니다. 네. 이제 재생되면서 염증 물질이 막 나오게 되면서 그게 붓게 돼요. 관절을 쫙 빼주고 한두 번 빼주고 많은 경우 두세 번 빼주고 나면 굉장히 편해지시죠. 그러고 나서 MRI 찍어보면은 연골이 차츰차츰 재생되고 있는 거를 주사받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MRI상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나요? 근데? MRI를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MRI를 측정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비용이 증세가 비용도 들지만 증세가 좋아졌는데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했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했던 사례가 있는데 눈에 띄게 딱 이제 그 결손 부위가 시술 전에 비해서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럼 거기서 엑소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엑소점하고 줄기세포하고 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줄기세포가 엑소점도 분비를 해요. 줄기세포와 엑소점을 같이 분비하나요? 네, 분비를 해요. 네.
엑소점이 줄기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200배에서 2000배 정도 이렇게 작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작은데 10분의 1, 500분의 1 네. 기댈 수 있는. 대- 이게 크게 이제 레인지를 나눈다 보면 200분의 1에서 한 2000분의 1 정도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이즈가? 네. 사이즈 작다고. 줄기세포가 사이즈가 정확히 뭐 나무 사이즈인가요? 크기가 줄기세포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이 뇌혈류 장벽이라고 하죠. BBB라고 네. 하는데 BBB를 대부분은 통과를 못해요. 줄기세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세포들보다도 줄기세포가 크기가 이제 기관마다 세포 크기가 좀 다른데 줄기세포는 한 평균 정도 세포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사이즈고. 네네. 인체 전체 세포들에서 평균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 근데 뇌는 특별히 좀 세포가 좀 작나요? 아니 뇌는 이제 세포가 작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치매 환자나 파킨슨 환자나 네.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환자들은 줄기세포가 안에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턱이 들어가야 할 거겠죠. 근데 대부분 안 들어가요. 뇌 속으로 안 들어간다. 네. 제가 치료를 해봐도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놓아서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1년, 2년 치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엑소점을 줄기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엑소점으로 넣으면 치료를 해드리면은 꽤 빨리 효과가 있어요. 한 3번에서 한 6번 치료하면은 환자분들이 느끼게 되고 어떤 환자분은 지금 12회 치료를 하고 치매가 꽤 심했던 분인데 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 치매가 완화되는. 네, 전을 다시 들어갔더니 원래 이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유지요법을 한 번씩 맞으시는 게 좋거든요. 본인은 많이 정상에서 안 맞겠다. 옆에 이제 근데 치매는 본인이 아시는 건 뭐 주변에서 치료 더 잘할 수 네. 있다. 주변에서 느끼시는데 이제 우리 이제 노년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치매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저런 증세가 나타나나 보다. 근데 이게 치매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치매거든요. 이런 분들은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은 뇌 그 볼륨이 뇌의 양이 많이 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뇌 사이즈가 다이어트 그렇죠. 이 뇌 두개골 뇌 안에 뇌가 있는데 그 뇌가 사이즈가 많이 줄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볼 수가 있어요. 그 환자분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CT를 찍고 나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저한테 왔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증세가 없고 옆에 부인분께서도 그 옛날 증세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걸 보시고 그 환자분 안 오시고 본인이 이제 맞을 건지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줄기세포가 무릎에 실제 이제 엑소좀이랑 들어갈 때 엑소좀은 어떤 효과를 내게 되나요? 줄기세포가 엑소점을 분비를 해서 네. 연골 재생을 촉진을 시키는데요. 네. 거기에다 엑소점 엑소점까지 더 넣어주면 더 빨리 가속화가 됩니다. 가속도를 내주는. 가속도 내주고 줄기세포만 났을 때는 연골이 재생이 될 때 이미 있던 건강한 연골 세포와 좀 다르게 섬유화된 연골 세포가 생기게 돼요. 섬유화된. 네. 그러니까 약간 질긴 연골 세포. 그러니까 연골이 이제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탄력 있고 네. 수분도 많이 흡수하고 네. 근데 연골이 재생되다 보면은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약간 딱딱한 연골이 벌어져요. 그래도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엑소점을 같이 해줬을 때는 그 섬유화 되는 정도가 훨씬 많아진다. 훨씬 더 부드러운 줄기세포. 훨씬 더 내추럴한 부드러운 연골 연골이 세포를 재생을 시킬 수 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동물 실험에서 수치화시켜서. 네. 동물 실험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 무릎을 잘라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연골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연골의 섬유화가 된 정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완전히 볼 수가 있겠네. 네. 동물은. 그렇죠. 실제 뭐 실제 그런 걸로 사람은 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하는 걸로 사람 추정할 수 네,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연골 재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맞는 연골 주사라는 것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네. 의약품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또는 5번, 어떤 경우는 한 번 이게 맞는 이제 연골 주사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크게 도움은 많이 안 되고 일시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아예 그거는 크게 처방을 안 해요. 처방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한테 치료를 해보고 느낀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시 이제 좀 들어가서 그럼 줄기세포가 대수로 좀 환산하면 일단 줄기세포가 뭐 5천만 개에서 1억 개가 들어가고 엑소점 몇 개가 들어가나요? 엑소점은 대수로 따지면 엑소점은 제가 대표님한테 뭐 10에 12승, 10에 13승. 보내드렸지만은 네. 공인 인증기관에서 이제 인증받은 게 1cc에 네. 2 곱하기 13승이요. 약 2 곱하기 10에 12승 미니멈. 미니멈. 그러면 네. 1초계거든요. 그래서 농축을 해서 거기다 소량을 넣어주죠. 왜냐면은 줄기세포 그러니까 부피를 소량을 넣어주죠. 왜냐면 소량으로 무릎에는 5cc 이상 이상 못 주사를 넣으니까. 넣으면은 환자가 굉장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맥시멈 해도 전 6cc 이상 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농축을 해서 이렇게 놔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cc나 농축을 해서 넣으시는 건가요? 한 20cc에 해당하는 양을 20cc의 양을 양을 줄기세포 5천만 개 내지 1억 개와 함께 같이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엑소점 개수로 환산하면 대략 뭐 아주 정확한 2 곱하기 10에 12승 2 곱하기 2 곱하기 10에 12승 곱하기 20cc면 20을 하면 되겠죠. 공이 너무 많아서 10에 12승 곱하기 40이네요. 그럼 공이 너무 많아서 아니 공이 많을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네. 10에 12승은 1쪽이에요 그냥. 뭐 어렵지 않고 이쪽에. 그러면 2 곱하기 이쪽에 2 곱하기 네. 10에 12승 곱하기 20cc 네. 20배 네. 그러면 40쪽에 40쪽에 그 정도 40쪽에를 네. 넣어드린다. 네. 물 한쪽에 근데 엑소점이 상당히 고가라고 들었는데 그쵸. 이제 엑소점을 하시는 과학자분들 사이에 네, 뭐 이제 엑소점이 네. 요즘에 화장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cc에 뭐 100만 원 그 얘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엑소점이 화장품으로 많이 나와 네. 있잖아요. 그 이제 화장품 우리나라 여러 업체에서 화장품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예전에 엑소점으로 화장품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날 정도로 엑소점을 추출을 해서 환자한테 치료를 하려면 화장품 치료는 아니죠. 화장품 뭐 치료는 안 네, 되죠. 치료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피 안으로 주사를 한다고 네. 해서 이제 유의미하게 치료 효과를 내려면은 만수루 정도는 돼야 된다. 만수루. 그 정도 만수루 정도 돼야지만 돼야지 맞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엑소점 왜냐면 엑소점이 워낙에 추출하기가 힘들고 추출하기 힘들고 비싼 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배려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넘어섰어요? 넘어간 거죠. 왜 대량 생산에 대한 그런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억 개 정도를 저한테 메일로 이제 마케팅하는 회사 쪽에서 오는 거 보면은 10억 개, 100억 개 정도 되는 15개에서 100억 사이 정도가 정도 되는 엑소점을 네. 실험용으로 1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에 팔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정도 40쪽이면 뭐 어마어마하네. 그렇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죠. 굳이 환산하면 100억 개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죠? 1억 개당 10,000원꼴인 거잖아요.
그럼 40조 개면 40억. 아, 그죠? 네, 40억인데요? 그렇네요. 40억 원이 나옵니다. 그 좀 팔아주세요. 40억 원치를 지금 45억 줄기세포에 45억 무릎에 넣어드리는 내가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좀 팔아줘봐요. 어마무시하네요. 네. 하여튼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튼 엑소점에 대해 조금 더 뒤에 다시 네. 좀 실제 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다시 따지고 뭐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님하고 의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렇죠. 것보다는 네. 여기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의학적인 걸 저희 오늘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